영특합니다. 자, 자, 오늘 보게 되면 자 달력 나오는 달이 있습니다. 누르면 달력으로 나오죠. 여기 보면 여기 달력이 나오는 달의 상을 보게 되면 이제 언제나 우리가 달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달의 위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이 이제 27일이 아직 안 깔았어. 저는 핸드폰 안 들고 안 온다. 우리가 다른 이상을 깔았구나. 하나 빌려줘라 옆에. 자, 그래서 지금 2023년 12월 오늘이 26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에 26 옆에 보면 쌍둥이 자리 표시가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달이 꽉 차오르죠. 그리고 내일이 27일인데 완전 한대 있죠. 자, 그래서 내일이 이제 정말로 만월입니다. 만월. 내일이 만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이 달이 꽉 차오르기 전에 우주의 기운이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에 달을 쳐다보고 좀 달빛도 좀 쬐고 이렇게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거기다가 쌍둥이 자리가 지금 달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달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 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이라는 거는 내가 그 부분에 그 쌍둥이 자리가 있는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서 완성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만월은 쌍둥이 자리,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저는 1하우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의 완성점, 시발점 이런 게 아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이거를 좀 살펴보는 습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점성학은 천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이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달이 쌍둥이 자리에 내일이라 안월이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달이 꽉 차오를 때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13일에 사수 자리에서 새로운 달이 이루어졌죠. 이 달력을 보게 되면 사수 자리에 새로운 달이 이루어졌는데 13일 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13일 날 사수 자리에 새로운 달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27일 날 내일 완전한 달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새로운에서 완전한 이 기간은 우주의 에너지가 달이 만들어지는 기간으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뭘 만들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 추진하고 사람들을 모아보고 이런 일을 13일에서 27일까지 하면 좋다면, 달이 깎이는 기간이 이제 28일부터, 자, 그러니까 28일부터 해서 이제 달이 깎이는 어떤 기간이 되게 되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다음에 1월 11일까지가 달이 깎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달이 깎이는 기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걸 가지고 일본의 일본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어 있죠. 점성술이나 불교나 이게 다른 기독교가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곳이 일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민속 종교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뿌리를 원래 내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본에서 이 점성술이 굉장히 사실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블로그나 어디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전부 다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글을 번역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어쨌든 점성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기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달이 차오를 때는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기간으로 보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드는 기간으로 보고, 그리고 달이 깎일 때는 뭐 하는 기간? 자, 버리고 정리하고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한다? 잘 된다.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뭘 얻고자 할 때는 사실은 28일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28일부터 해서 지금 그 이제 다리 완전안에서 이제 깎이잖아요. 그렇게 얻고자 할 때는 조직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보면. 그래서 그 결과가 안 좋아요. 요거는 전통 그러니까 고전 점성술의 윌리엄 릴리라고 영국의 점성학자가 있는데 그 시대를 굉장히 풍요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맞춰도 감옥에 갑니다. 점성학자는 그죠? 자, 너무 잘 맞춰도 감옥에 가고 못 맞추면 또 가고 이래 되죠. 못 맞춘다고 가고 못 맞춘다고 가고 잘 맞춘다고 가고 그래 중세 시대 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윌리엄 릴리가 사실은 흑사병 막 이런 것도 다 예언해가지고 그런 거 다 상당히 잘 맞췄어요. 했는데 영국이 어느 지점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예측하는 거를 아예 불법으로 간주하고 예측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야. 그런 데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현대 심리 점성학의 이제 사두죠. 거의 이제 길을 열은 사람이 엘렌 레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잡혀 들어가지고 이제 고초를 겪고 나서 나온 게 한 게 뭐냐면 현대 심리학 심리 점성학적으로 합법적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돌아서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것이 현대 심리 점성학입니다. 그렇게 유지하다가 어느 즈음에 다시 윌리엄 릴리가 다시 부활이 되면서 고전 점성술을 통하여 예측하는 기법에 굉장히 지금 우리는 연구와 그래서 예측 기법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별의 영향력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심리적인 면도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사주가 우리가 네 기둥에 8글자로 이루어진 사주가 그리고 세운 대운 다 있는데 이거는 12인간의 어떤 영역을 12영역으로 나누어서 좀 더 세분화를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어찌 보면 정말로 잘 보입니다. 옛날에 제가 기문을 배울 때 자, 기문 선생님이 기문도 하나의 어떤 운명을 보는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주가 그냥 보는 거면 기문이 현미경으로 보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거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사실 제가 그때 우리 기문이 꽤 돈을 줬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고모님하고 그때서 거기서 만났는데 제일 써먹지 못하는 게 기문이다. 아예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기법이 완전히 틀리니까 차라리 좀 비슷하면 접목을 해서라도 써먹을 텐데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돈 300만 원 어디 날라가고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그 300만 원이 꽤 크잖아요. 예. 그렇죠? 금액이 꽤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돈 많이 썼다니까. 그래 내가 매달 돈 좀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배우는데 돈 좀 써야 된다네 그렇게 저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세세하게 인간의 심리나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점성술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근데 인연 따라서 깊이 공부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어서 어쨌든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선 얘기하고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달이 쌍둥이 자리에 완전한 데 있다. 자 그러면 달하고 태양이 완전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제가 요거는 이제 쌤들은 초보 쌤들은 몰라도 됩니다. 달하고 완전한이 되려면 지금 태양이 여기 있으면 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마주봐야 완전한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태양이 자 여기 있다면 자 달이 자 요 정도에 있어야 우리가 마주 보면 자 보름달이 됩니다. 여기 요런 조건이 자 보름달이에요. 태양과 달이 완전히 180도로 마주 본다. 요게 우리가
자, 보름달이 될 때의 어떤 청궁도의 배치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자, 태양이, 자, 우선 저번에 들어보니 아직 공부도 안 했지만, 태양을 아버지라 하더라. 자, 그리고 달이 어머니라 하더라. 그죠? 자, 요래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 사이가 어땠을까? 바라보는 사이? 좋은 사이. 그래, 좋은 사이, 바라보는 사이. 아주 멀리 있는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대치 상황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친하지 않아요. 만약에 청궁도에서 이렇게 생겨 있다면, 그래서 친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보름 지나고 하루 이틀 만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달이 살짝 깎일 때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친하지 않아요. 근데 친하지 않은데 그래도 두 분이서 어쨌든 의좋게 잘 사셨어요. 엄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지금 달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청궁도에 배치해서. 자, 그리고 자, 오늘이 보세요. 자, 달의 모양이 이럴 것이다. 그럼 달은 쌍둥이 자리에 있어. 어쨌든 지금. 자, 그러면 지금이 며칠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태양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염소 자리로 넘어갔죠. 자, 염소 자리가 우리가 자, 12월 22일인가 여기부터 해가지고 1월 20일까지 이렇게 염소 자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의 태양은 어디 있을 것이다? 염소 자리에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 우리 점성학 입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점성학 입문 앱 있죠? 자, 그 앱을 우리가, 자, 호러리를 열었죠? 자, 점성학 입문 앱을 열고, 자, 거기에, 자, 호러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호러리를 한번 눌러봅시다. 보면, 현재 오는 나에게 호의적인가를 딱 누르면, 안 나오는 거. 나는 지금 안 나오는 거. 늦네. 좋다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좋다고 나오죠? 네. 자, 거기에 한 번 더 밀어보세요. 자, 밀어보게 되면, 자, 태양이 염소 자리 어디 있다? 3도에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22일 날 넘어갔으니, 그죠? 오늘 26일이잖아. 자, 그럼 1도씩 움직였으니까, 그죠? 염소 자리 3도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염소 자리 3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달이 지금 쌍둥이 자리, 아까 말했죠? 달이 쌍둥이 자리 몇 도에 있다? 22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22도, 지금 22도에 있게 되고, 자,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수성은, 자, 그렇게 해서,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대충의 날짜를 보고, 그리고 그런 앱들을 보고, 우리가 몇 도에 있다는 거를 추정해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그죠? 자, 어려우면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자, 어려우면,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 하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자꾸만, 우리 좀 과학적으로 항상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수성이 리턴하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수성이 지금 R이라는 표시가 수성은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성을 배울 때 보면, 자, 내행성이 있고, 자, 내행성이 있고 외행성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수성은 태양 옆에서 가장 가까운 내행성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수성은 가장 빨리 돕니다. 88일 만에 어쨌든 1년을 완주하게 되는데, 수성이 1년에 자, 3번, 자, 3번 역행을 하는데, 자, 태양과의 각도나 거리가 28도가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역행합니다. 그리고 28도가 서로, 자, 만약 역행해서 28도가 또 자기가 늦게 가게 된다면 다시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보세요.
자, 염소 자리 3도에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사수 자리 지금 보세요. 그러면 자 3도니까 3하고 사수 자리 26도니까 4하고 지금 7도 정도 지금 사이를 두고 있죠. 요게 나중에 28도가 되게 되면 역행을 멈추게 될 거예요. 나중에 아마 가다 보면 역행을 멈추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성이 어쨌든 역행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수성의 역행은 수성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보나 교육이나 배우는 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성이 역행할 때 태어나게 되면 수성이 위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똑똑한데 뭔가 빨리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게 돼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일단은 두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는 우리가 굉장히 그 인성이나 별자리나 그리고 이 점성도의 어떤 이 천궁도는 지금 하늘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넣어서 우리가 자, 판명을 바로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걸 가지고 오늘의 바로 누가 아기가 또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기가 태어난다고 칠 때 자, 이 천궁도를 가지고 인하우스를 잡아주게 되면 굉장히 잘 잡을, 별은 옮기지는 못하지만 별은 못 옮기죠. 자, 별을 옮길 수 있는 걸 달만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달하고 수성은 좀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옮길 수 있는 게 뭘 옮길 수 있냐면 본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점성도를 통해서. 진짜 인하우스가 어센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날을 잡을 때 어센을 바꿀 수 있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사주보다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태어난 날 잡기는 이게 더 좋아요. 왜? 보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모습으로 했을 때 기란하우스에 행성을 집어넣을 수도 있기는 하단 말이에요. 행성 옮길 수는 없는데 그 집안에 우리는 넣어볼 수는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점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워서 나중에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놓는 거는 2년줄이 있어야 놓기는 놓거든요. 놓기는 놓는데 제가 말하는 요는 뭐냐면은 훨씬 더 이 보이는 것이 공간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배우고 나면 아이들 놓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주력적인 부분을 좀 잘 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금 어려운 말이죠. 지금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 그죠? 몰라도 돼. 나중에 어쨌든 점점 알아가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별자리를 배우니, 점성학을 배우니 하루하루 별의 움직임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별의 영향력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 거기에 오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자제하게 되면 오늘은 지금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가 나거나 내가 실수하거나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날이야 나를 인식하게 되면 좀 조심하게 되고, 그죠? 그렇다고 집에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옛날에 타워카드 나오면 아무데도 안 나가요. 타워카드가 나가면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 가만 앉아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무슨 일? 그러면 그러다가 옛날에 있잖아요.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운이 올 거는 분명히 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운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약간은 경미하게 발생하게 되더라. 사고 난 운에는 꼭 사고가 납니다. 나기는 나는데 내가 안 받고 남이 와서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운명을 마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행동하라. 요게 타로카드 무섭다고 일찍 안 뽑아본다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도 뽑아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보기 위해서 늘 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자, 이어서 저번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배운 거라고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배운 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거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은 개인의 어떤 우리의 간편하게 판단하는 거는 어센을 보고 자 그 다음에 해를 보고 자 태양이죠. 태양을 보고 자 그 다음에 한 번은 자 달을 보고 요게 어떤 개인의 어떤 것을 간편하게 그래서 나는 A씨가 쌍둥이고 태양도 쌍둥이고 나는 염소 자리에 달이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쌤들이 이제 우리 그리고 우리 소희 쌤이 달이 지금 쌍둥이 자리에 있거든요. 네, 저하고 저는 쌍둥이 자리에 태양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 점성학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어요. 태양과 달을 마주 보는 건데 그 이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인데 이게 같은 자리에 요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점성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달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개가 개인의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남편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어떤 구조를 가졌는가를 외우세요. 외워야 돼. 알아야지. 그죠? A씨 어디 보고 하면 또 쳐다봅니다. 그러면 안 돼. 내 A씨 정도는 알아야지. A씨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하고 달하고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또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원소라고 했죠. 우리의 구성은 자 우리가 구성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수화풍이죠. 예. 우리가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지수화풍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뭐가 강해지면 뭐 만약에 화가 강해지면 화가 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가 강해지면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가 강해지면 슬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구성,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지수화풍의 별자리의 상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요 화를 상징하는 것은 자 양이고, 자 사자고, 그 다음에 사수고, 그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수를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자 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갈이고, 또 뭡니까? 물고기. 물고기죠. 자, 그 다음에 풍을 상징하는 것은 쌍둥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천칭, 그리고 또 뭡니까? 물병. 아이고, 우리 고객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호감. 호감. 자, 그 다음에 지는 황소, 처녀, 염소. 염소. 자, 지는 소 두 마리죠. 염소, 황소, 염소. 예. 그게 그 불각실이 또 처녀가 낑겨가지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고달픕니다. 소 두 마리에 낑겨가지고 그 인간인 사람이 그게 낑겨가지고 몹시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런 지수화풍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거기에 화는 어떤 추진력이 강한 거고 수는 감성적인 거고 그 다음에 풍은 공기 요소로서 지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지는 땅의 요소로서 어떤 변하지 않고 지키려는 어떤 근성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어떤 요소를 상징하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구분해보는 별자리가 수의 정갈자리. 자, 정갈은 화성이 가난하게 되는데 이게 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갈이 수라는 걸 알리지 마라처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근성이 수의 근성을 잘 몰라요. 근데 안에 내면에 어떤 마음 좀 뜨거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성질대로 하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런 게 정갈자리 특징으로 드러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요 처녀자리죠. 처녀자리가
자, 땅인데 뭡니까? 공기 요소거든요. 아, 그거 수성이 관할하게 수성이 굉장히 위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여자리가 지키려는 요소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뮤터블 사인이 됩니다. 지키려는 요소와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복잡한 별자리가 천여자리가 됩니다. 의외로 많아요, 많은 천여자리가. 많아가지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한 번씩 뵐 수 있는 것이 천여자리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별자리가 천여자리다. 자, 그래서 지수화풍을 기억하고 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리학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거의 다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뭡니까? 활동 양상이죠. 자, 활동 양상. 자, 활동 양상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자, 거기에서 자, 추진력이 그러니까 카디널, 추진력이 강한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는 것이 카디널. 그 다음에 고정을 해서 지키고자 하는 별자리가 픽스트. 그 다음에 변하고자 늘 변화를 꿈꾸는 별자리가 뮤터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로 구분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와 관계가 있다? 계절과 관계가 있다. 계절과 관계가 있다. 자, 계절과 관계가 있게 되고 그래서 카디널은 봄의 시작은 양, 여름의 시작은 개, 자, 가을의 시작은 천칭, 자, 겨울의 시작은 염소. 자, 그렇게 하고 자, 픽스트는 뭐가 되냐면 자, 픽스트는 뭡니까? 황소, 중간이죠, 중간. 예. 황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사자. 사자. 자, 그리고 뭡니까? 정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병.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뮤터블은 자, 쌍둥이 계절의 간절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간절기라고 얘기해서 이제 쌍둥이 자리부터 그 간절기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처녀.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수. 자, 그리고 뭡니까? 물고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원래 쌍둥이나 사수나 물고기는 다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냐면 뭐 두 가지, 양쪽에 이제 양다리죠. 사실은 양쪽에 뭔가 일을 도모하고 양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가 지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또 뮤터블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조금 고달프게 그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달픈 양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활동 양상을 또 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드린 책 있잖아요. 자, 그 책 한번 보세요. 그 프린터북. 죄송한데 제가 원래는 한꺼번에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준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매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책을 줘버리면 되는데 안 됩니다. 방송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모드로 보게 되면 보세요. 카디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자발성, 활동성, 준치성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 양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자, 새로 시작하거나 앞장서서 걸어나가려는 충동과 의지력으로 승치하려는 열망이 강하다.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싫어하며 모든 에너지를 하고 있는 일에 쏟아붓는다. 주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며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든 잘 맡아 한다. 카디널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행동력이 약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위치를 고수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과 말만 많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새로운 걸 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많죠. 그죠? 저도 좀 그 종류 중에 한 사람인데 유지하면서 지켜나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냥 가면
그 이상 나이 들면 그래 되는 건가? 그래 되는 거. 그냥 갈 데가 있고 그냥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가서 계속 하고 있으면 편한데, 그지? 그렇게 되는데 뭘 자꾸 나보고 새로 하래. 그럼 어차피 나는 왜? 근데 세로를 요구하는 상황이 엄청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럴 때 자, 가슴 두근거리고 이거를 지금 나 혼자 넘어가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근데 또 만들고 조직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양자리나 개자리나 천칭자리나 염소자리가 어생이거나 달이 있거나 또 안 그러면 태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요거를 의외로 잘한다. 그걸 보시면 내가 왜 이런 걸 좋아하지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별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잘 먹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염소 자리에 달이 있거든요. 쌤들은 어때? 자신의 감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픽스트는 안정성, 지속성, 효율성. 자, 황소 자리, 자, 사자 자리, 정갈 자리, 물병 자리. 자, 여기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누구냐면 사자 자리가 오히려 여기서 지키는 기능이 강하고요. 자, 교육을서 안 본다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다 데리고 갖고 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물병 자리는 뭡니까? 어케리어스죠. 매우 독특한 별자리가 되는데 거기에 이도저도 싫고 들어근꼴 안 보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래 돼야 돼서 떠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떠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픽스트의 어떤 근성을 가지면서 지키고 계속 하려는 어떤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소 자리는 전형적인 지키고자 하는 별자리죠. 그래서 소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자 자리가 좀 그래도 어쨌든 지키고 있고 정갈 자리도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면서 굉장히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 자리 산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 이미 시작된 일을 유지하거나 그 위에 무언가를 쌓거나 이미 있는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상황을 자,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종속적인 역할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고집이 세고 자기 습관이나 경향을 잘 바꾸지 않는다. 조심성이 많고 많은 시간, 재능,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픽스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자기 자신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힘들며 자주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자, 자꾸만 바꾸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게 별자리에 픽스트 에너지가 만약에 없잖아. 자, 그러면 개운법이 뭡니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돼. 픽스트 에너지가 없잖아. 그러면 늘 뭘 옮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픽스트 에너지가 없으면. 자, 그러면 근데 그 반대로 행동을 하면 그게 개운법이지. 그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있다. 자기 습관이나 견해를 잘 바꾸지 않는다. 조심성이 많고 재능,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 네 번째. 픽스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자신의 기반을 단단하기 힘들며 자주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지속성과 인내심을 길러야 하며 잦은 변화를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픽스트 에너지가 많은데 자꾸만 변화를 하는 거는 몹시 고통이 되겠죠. 진짜 보따리 싸라 이러면 어차피 보따리 싸야지. 그죠? 자, 그래서 뮤트블을 한번 봅시다. 뮤트블은 유연성과 융통성 그리고 다양성. 자, 접니다. 제모나의 쌍둥이 자리, 처녀 자리, 그리고 사수 자리,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다양함과 변화를 좋아하며 새로운 상황으로서의 변화를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 쉽게 실증 낼 수 있고 이런 성향으로 정서적인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유연하고 상황에 잘 대처한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욕구로 인해서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 못할 수도 있다.
뮤트블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매우 경직되고 직설적인 견해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유연성과 적응력을 길러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뮤트블의 에너지는 어쨌든 남들과 잘 융합되는 에너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늘 두 가지를 궁리함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겠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종종 부족한 원소 모드 에너지를 과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불의 원소와 카디널의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 매우 급하고 공격적이거나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잔다르크가 불의 원소가 부족했다고 해요. 오늘 개운했군요. 완전히 부족했는데. 자, 그 다음에 헬렌 켈러가 눈 감고 지금 대단했잖아요. 그죠? 공기 원소의 부족. 자, 미켈란젤로가 흙의 원소의 부족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극복해버리면 뭔가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죠. 시대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를 분석해보면 내 안에 부족한 사인이 아예 없는 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난번에 우리 김미영 쌤하고 이런 분들을 분석했던 쌤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거야. 그 정도는 고만고만한 거고 정말로 편중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보충해주는 빨간 옷을 입는다든지 빨간 옷을 입는다든지 자,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세 개만 보고 있지만 다 넣어서 부소가 한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소와 모드를 이용한 차트 해석을 어떻게 할까? 자, 들어놓고 하면 됩니다. 원소와 모드는 차트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차트에서 원소와 모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면 자, 그냥 쏘쏘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원소와 모드를 각각 해석하는 점성학자가 있고 원소와 모드를 같이 통합하여 해석하는 점성학자가 있다. 필자는 원소와 모드를 통합해서 해석한다. 예를 들어서 불의 사인이 많고 픽스 모드가 많다면 불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물의 사인이 많고 카디널 모드가 많다면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 이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어떤 해석 방법이든 좋다 나쁘다 또는 옳다 그르다가 할 수 없다. 자신만의 방법을 추천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자, 에너지는 뭐로 봤어? 요소로 보고 에너지는 요소로 보고 자, 그 다음에 활동 양상은 드러난다고 봤죠. 그죠? 그러니까 불의 에너지가 활동적이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보세요. 픽스타인이 많고 불의 요소가 많고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가 많은 건데 픽스트니까 불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드러난다 이 말이야. 활동 양상은 드러나는 형태로 이렇게 해놨죠. 물의 사인이 많고 카디널 모드가 많으면 감정적인 걸 어떻게 한다? 시작한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뭔가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사인은 요소고 거기에 활동 양상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 사람은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나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놨죠. 사람은. 자, 어려우면 잊어도 됩니다. 알기 때문에. 자, 다음은 12사인을 모아 놓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12사인으로 정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름과 가을, 자, 그리고 겨울과 여름, 가을, 여름과 가을, 봄과 여름. 앞에 거는 어떻게 적히네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둘로 나눌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넷으로도 나눌 수 있다. 12개월로 나눌 수 있고 365일로도 나눌 수 있다. 인간의 성장 주기도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4계절로 나누어 보자. 봄이 되면 만물이 태어나서 자기 자리를 잡는다. 여름이 되면 자기 존재를 왕성하게 뽐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숙연한 고요 상태로 돌아온다. 자, 여러분들 자 하나의 또 천공도 해석하는 팁을 하나 또 혹시나 좀 배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팁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인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자, 언제나 나이는 자전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왜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공전으로 이해를 하니까 왜 여기로 안 가고 왜 별자리는 여기로 가고 자, 별자리는 왜 여기서 황소, 쌍둥이 여기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태양의 황도의 공전 주기입니다. 이쪽에 자, 공전 주기가 되게 되고 여기로 흘러가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거는 자전입니다. 자전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다 풀립니다.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럴까? 난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 처음에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해가지고 왜 그럴까? 왜 여기서 나이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여기가 아침이라고 하지? 12야홉수인데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자전과 관련되면서 어쨌든 그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부터 해서 이거를 5살, 10살, 15살 자 5살씩으로 봅니다. 전공도에서 자 그래서 20살, 25, 30, 35, 그 다음에 45, 50, 55, 60 자 그럼 또 들어가겠죠? 나이가 들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랬을 때 나의 천공도에서 요게 많은 곳이 뭐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데가 있을까 이가 그럼 그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천공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1하우스에 뭐가 있는 사람들은 60 지금 우리가 60에서 65세 사이죠. 요 사이 여기 중요하겠죠. 나같이 그러야 된단 말이에요. 뭐 잡고? 양다리가 어리다. 어리지 양다리는. 그렇지. 그래 이게 깔리는 거야. 아니 이게 공전에 따라서 나이를 보는 기법이야. 그러니까 점성학에서 나이를 추정하면서 그 나이대에 벌어지는 일을 보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천공도에서. 자 그러면 내가 우리 그 누구 우리 복선생님은 여기 많잖아. 내가 기억을 하거든. 1하우스에 4하우스까지 많잖아. 그지? 자 그러면 45세, 50세 이때부터 지금 일이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45세 이후로 60세까지 자 이까지가 복선생님이 이제 65살 때까지지 엄청 일이 많아. 내하고 그러니까 가족이나 나의 주변의 일들과 관련되면서 일이 많이 발생해요. 되겠죠? 안 되기는 하지. 안 되고 선생님. 왜냐면 우리는 양을 핵이라고 황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다 그때 선생님이 다 5살, 10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아니 요런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는 공전에 따라서 양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원래 별자리들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는 젊은이의 별자리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연령대를 추정하는 법칙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조금 고차원적인 건데. 그래서 이 별자리로 태어난 사람은 젊은이들. 그러니까 내가 양자리거나 태양이 양자리거나 황소자리거나 쌍둥이 자리인 사람들은 내가 젊은이야. 젊은이 같은 느낌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개자리와 사자자리와 처녀자리는 뭐다? 이거는 나이 그러니까 이제 중년이 아니고 이제 그거죠. 청년에서 중년으로 가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별자리들 특징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천칭자리에서 뭡니까? 사수자리까지는 이제 중년에서 이제 나이 들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자기 고집도 강하지만 뭔가 삶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삶의 이면에는
다른 게 있다는 특징을 가지면서 중늙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 자리에서 어디 물고기 자리까지는 뭐다? 완전 늙은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성숙된 어떤 정신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별자리별로의 특징이고 우리 개인 차트에서 내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여기를 내가 1세에서 5세 사이로 보고 내 나이를 12하우스를 그 다음에 11하 이거는 자전에 의해서 나눠진단 말이야. 자 공전은 여기로 가고 오늘도 해는 떴다가 지고 내가 계속 떴다가 지고 지금 계속 그 얘기했잖아. 떴다가 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들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쪽에 그러니까 만약에 10하우스와 여기 하우스에 뭐가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떻게 했겠노? 청소년도 공부 열심히 했겠지. 좋은 게 목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11하우스, 요게 10하우스와 9하우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잘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8세 요쪽에 뭐 포르투나가 있거나 하면 빼빠지게 돈 벌러 간 거지 지금 여기에 돈 벌러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대로에서 내가 하우스에 뭐가 많이 모인 하우스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하우스에 이제 흉성이 있으면 흉한 일이 생기게 되고 길성이 있으면 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우선은 그래서 요 기법으로 단순하게 보셔도 돼요.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그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어려운 분들은 자 보세요. 자, 84년으로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봄이 되면 만물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리를 잡는다. 자, 여름이 되면 자기 존재를 왕성하게 뽐내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숙연한 고요 상태로 돌아간다. 요게 일반적인 별자리 해석의 법칙입니다. 태양에 따라서 태양이 태어난 날에 따라서 나오는 별자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84년을 가정한 옛날에는 84년인데 요새는 104년도 됩니다. 대체로 94년까지는 요새 많이 산다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우리가 죽을 때는 120세 되지 않을까. 아직도 젊은이야 지금. 여기에 대입해 보면 21세까지는 태어나서 자기 자리를 잡는 봄의 단계이고, 자 봄의 단계가 되게 되고 21세에서 42세까지가 제모나이로 돼 있죠. 여기 옆에 보면 자 에리즈 한번 보세요. 그래서 0세에서 7세 나는 나다. I am 돼 있죠.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쌍둥이 자리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했어야 돼. 그 에리즈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한번 했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나서 자기 존재를 주장하는다면 저는 금성의 에리즈에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보는 거예요. 남자 버리고 싶고 내가 싫으면 남자는 내가 싫으면 안 되면 내가 좋아야 돼. 자 그 다음에 토러스는 보세요. 그 다음에 21세에서 21세까지 그 다음 보세요. 토러스 한번 보세요. 토러스는 7세에서 14세에서 나는 소유한다. I have죠.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는 어떤 단계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것을 소유함으로써 존재를 확립하는 단계. 14세까지 뭘 가지고 싶어 하나? 그죠? 외국만 그러나? 이게 뭐가 되나? 자, 오히려 욕심이 많나? 자, 그 다음에 제모나이. 자, 제모나이는 보세요. 21세부터 제모나이까지는 그거네요. 그죠? 14세에서 21세까지는 나는 소통한다. I am communicate가 되죠. 그래서 나는 소통한다. 정보를 습득하고 교환하면서 존재를 확장하는 단계. 자, 그래서 그 별자리는 봄의 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에리즈와 토러스와 제모나이는 봄의 별자리로서 뭔가 생성하고 만들고 그리고 아이 갖고 그런 거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항상 발랄하죠. 또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든지 간에. 자, 그 다음에 여름의 별자리가 보세요. 21세부터 42세까지는 자기 존재를 왕성하게 뽐내는 여름의 단계. 자, 그래서 캔서는 21세에서 28세
나는 보호한다, 보호한다. I protect죠. 나는 보호한다. 기본적으로 확립된 자기 존재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미래를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 이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주에도 보게 되면 이대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대운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 전공을 잡고 그래서 이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주에도. 그래서 그 단계가 좋으면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 들어서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전년운이 좋아야 돼. 뭐 결정 다 나쁘는데 뭐. 맞잖아. 자, 서울대 가서 뭐 될 수 있으면 뭐 또 변화가 생기긴 하겠지만 뭐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닌가? 뭐 돼버린데 근데 뛰쳐나온 사람도 있죠. 이게 뭐 진짜 재밌습니다. 뭘 진짜 대단한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만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나가라 카도 안 나갈 텐데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래를 위한 그래프대로 리오 한번 보세요. 리오는 자기 것을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28세에서 35세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창조한다. 나는 I create죠. 그래서 나는 창조한다. 자신있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창조성을 마음껏 뽐내는 단계. 개소리 안 들렸네. 예. 이상하게 요새 내 개소리가 있들 나면 개가 한 마리 나한테 올 것 같아. 어디 가도 개소리가 계속 따라다니네 지금. 야, 그래. 자신있게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창조성을 마음껏 뽐내는 단계. 자, 그래서 리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고가 되게 되면 약간 이제 조금 더 사회성에 자기 거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35세에서 버고가 되게 되죠. 42세까지. 예. 나는 봉사한다. I serve죠, serve. 그래서 봉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우 고달프죠. 또 처녀자리들이. 자,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좀 더 완벽하게 가다듬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도우려고 하는 노력의 단계가 보고입니다. 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2세부터 53세까지는 그동안 농사지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가을이고, 자, 그래 가을이 보게 되면 리브라가 나오죠. 리브라가 42세에서 49세까지. 자, 그래서 나는 균형을 잡는다. I 밸런스죠, 밸런스. 나는 밸런스를 잡아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고려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 자, 그래서 리브라가 가장 사람들과의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그 밸런스가 깨질 때 매우 괴로워하는 것이 리브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콜피오가 49세에서 56세. 나는 통화한다,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I control. 그래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컨트롤이 안 될 경우 너무나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실제로. 현상보다는 원인을 파악하여 상황을 컨트롤하려는 단계가 스콜피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테리어스 56세에서 63세.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사색적인 인간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사색한다. I 필로소포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와 인생의 원리에 대해서 사색하게 된다. 자, 영어는 안 외웠어도 됩니다. 나는 사색한다. 나는 통제한다. 나는 균형을 잡는다. 이게 모토입니다. 모토. 그래서 이 정도는 물어보면 버고는 나는 봉사한다. 리오는 나는 창조한다. 캔서는 나는 보호한다.
이제 이렇게 좀 외우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53세부터 84세까지는 지금까지 쌓아오는 인생을 정리하며 거둘 것을 거두고 버릴 것은 버려서 숙연한 고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캐프리컨은 63세에서 70세 나는 조직한다. I 스트렉처니까 스트렉처 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사회에 공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로 조직하고 노력하는 단계. 자, 그래서 캐프리컨이 가장 뭡니까? 현실화를 잘 시키는 별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성을 상징하게 되고, 그래서 고달프지만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게 캐프리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퀘리어스. 자, 그래서 어퀘리어스는 70세에서 77세 나는 보편화시킨다. I universalize죠. 인생에서 얻은 지혜를 인류를 위해서 보편화시킨다. 자, 가장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별자리가 우리 명자리가 됩니다. 독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시스가 77세에서 84세 나는 초월한다. 트랜스컨드입니까? 트랜스컨드. 그래서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영적인 세계로 귀환하려는 단계. 자,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 물고기 자리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려고 하면 매우 좋죠. 접신이 잘 되는 겁니다. 영상도 잘 되고, 자, 그래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42세까지 봄과 여름의 상태를 주관적으로 내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가을과 겨울의 상태는 객관적으로 자기 인생을 조망하면서 내적인 성숙을 지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여름에도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이 있는 것처럼 사계절을 모두 3으로 나누면 1년을 12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같은 여름에도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으로 기운이 다르다. 앞에서 다른 12싸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1년을 12시기로 나눈 각 시기별 특징을 정리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 에리즈는 태어나서 7세까지 쭉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자료입니다. 이게 정창경 씨가 쓴 별들에게 물어가는 자료인데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진화했습니다. 현대정성학을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근데 어리다 우리 구분해 놓은 거는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책이 지금 이 책을 내가 그래 이제 정창경 씨 책을 내가 보면서 예전의 버전이긴 한데 요즘에 쓰긴 좀 힘들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19쪽부터 오늘 드린 자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예.